24년 1학기 기말고사 장래중학교 문제고요. 시험 범위는 2단원하고 4단원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정답 부르겠습니다.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 5번, 5번에 2번이고요. 다음 6번에 5번, 다음 7번에 1번, 8번에 3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다음 13번에 5번, 14번에 이게 뭐죠? 14번은 3번이고 15번에 4번인데 갑자기 1단원이 들어가 있네요. 14, 15번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16번에 2번, 17에 1번, 다음 18에 2번, 19에 4번, 20번에도 4번, 21번에 5번, 22번 1번, 22번에 1번, 23번에 3번, 24번 2번, 25번 1번입니다. 자, 25문제 중에서 2개 빼고 23개 하면 되겠네요. 1번부터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대전된 플라스틱 공 3개를 줄로 매달아 놓았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A와 B는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인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옳은 것? 바로 끝났네요. 자, A가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라면 B는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면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C도 마이너스일 겁니다. 청력. 이거는 인력이겠죠. A와 C는 서로 같은 전화. 들렸어요? 다른 전화입니다. B와 C 사이에는 밀어내는 힘인 B와 C는 인력이 아니라 청력이라고 해야 되죠. C가 마이너스 대전체라면 B는 플러스가 아니라 B는 마이너스입니다. C가 마이너스면 서로 밀어내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야 되니까 B도 마이너스. 답은 1번. 2번 볼게요. 다음은 발광 다이오드를 알루미늄 테이프로 이거 빛이 나는 그냥 뭐 전구 조그만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테이프를 고정하고 테플론 패드를 마찰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테플론 패드를 알루미늄에 마찰시켰더니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죠. 알루미늄 테이프라고 하는 그냥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테플론은 어떤 다른 물체라고 생각합시다. 다른 물체. 그러니까 어떤 다른 물체를 알루미늄 테이프에 마찰을 시켰더니 요 내부에서 어떻게 전자가 테플론 패드에서 알루미늄 패드로 전자가 들어왔을 거고 알루미늄 패드에서 발광 다이오드로 지나갈 때 누가? 전자가 지나간다. 이 전하를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요. 자, 그 내용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가 발생하진 않았다. 발생했습니다. 발생했으니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겠죠. 마찰을 통해서 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찰을 하면 누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한다. 전자의 이동.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하의 이동으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찰을 멈춰도 발광 다이오드에는 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없어요. 지속적으로 제공되진 않고 순간적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불이 들어왔다 꺼질 겁니다. 테플론 패드를 알루미늄에 빠르게 마찰하면서 발생한 발열 현상의 발열 아닙니다. 발열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전자의 이동이죠.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전하의 흐름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알루미늄 테이프와 발광 다이오드가 접촉되어 있지 않으면 전자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켜질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고 헷갈려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내용이에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자가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 받고 3번 볼게요. 자, 그림은 중성 상태의 검전기에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는 쌤이 한 3-4년 정도, 5년 정도, 5년이죠. 5년 정도 구리남영주에서 수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에보나이트는 5년 만에 처음 나왔고요. 이 학교, 이 장내중학교에서만 나왔습니다. 에보나이트는 요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굳이 집어넣었다는 것은 좀 특이하네요. 이거는 쌤이 대전열 수업을 하잖아요. 대전열에서 털로 유명한 나무가 곡불에 걸렸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곡풀 플라스틱보다 더 마이너스가 되기 쉬운 물체 에보나이트를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엔 이걸 안 씁니다. 자, 에보나이트 중성 상태의 검전기에 털가죽으로 문지른 에보나이트. 에보나이트는 현재 마이너스 전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털가죽에서 전자가 에보나이트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자, 보자. 금속판에는 여기 나와 있죠. 에보나이트보다 털가죽의 전자를 더 읽기 쉬운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털가죽에서 전자가 에보나이트 쪽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온 겁니다. 금속판은 처음에 중성이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를 밀어냅니다. 아래쪽으로 밀려나죠. 자, 그러면 금속판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고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고 둘 다 양쪽 다 박의 양쪽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청력에 의해서 박은 벌어진다. 전자는 금속판에서 금속박으로 이동하였다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판은 플러스 전기가 유도된다. 그렇죠.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 맞습니다. 에보나이트 대신 털가죽을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가면 금속박이 오므라드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털가죽을 가까이 가져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될까? 전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속판이 마이너스가 되고 금속박은 플러스가 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금속박이 양쪽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는 것은 똑같습니다. 4번. 금속판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전자가, 자, 얘가 지금 에보나이트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전자가 밑에 쪽으로 다 몰려 있었죠. 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금속박 부분이 중성으로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어요. 그럼 전자가 두 개가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손가락을 타고요. 그럼 중성이 되면서 박이 오므라들겠죠. 자, 금속판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전자가 손가락 쪽으로 이동하면서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나갑니다. 밑에가 지금 이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빠져나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대전체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가져가면 캔이 끌려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도 대전됐기 때문에 전기력, 전기력 중에서 인력에 의해 알루미늄 캔을 끌어당겨오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틀린 건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그림은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 모형으로 나타냈다. 자, 연결해 볼게요. 펌프는 전지, 수도관은 파이프고요. 물의 높이차는 전압, 물레방아는 전구, 밸브는 스위치, 전선은 수도관 되겠습니다. 자, 물의 높이 차이에 의한 수압이 전지의 전압에 비유할 수 있죠. 물 입자 이동 방향과 물의 흐름의 방향은 같지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흐름 방향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합니다. 펌프가 물을 흐르게 해서 물레방아를 돌게 만드는 것처럼 전지는 전류를 흐르게 해서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전선 속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자가 B에서 A 쪽으로 일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A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전자는 B에서 A로 가죠. 전류는 어디로 갈까요? 전류는 A에서 B로 이동하면 되고, 자, 전류는 B에서 A, 틀렸어. A에서 B입니다. 전류는 플러스 전하가 이동한다? 틀렸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건 원자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원자핵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선의 A에는 전지의 플러스
B에는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D것만 맞아서 2번입니다. 다음 6번 볼게요. 자,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인 것으로 봐서 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니까 X축이 V, Y축이 I라서 V분의 I는 R분의 1. 이거 뭐라고 하죠? 저항의 역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클수록 저항이 더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저항이 더 크고 A는 저항이 다 작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정확한 값을 구해보기 위해서 두 위치, 여기와 여기 지점 계산을 해볼게요. 자, A의 저항은, 저항 R은 I분의 V로 계산을 하잖아요. I는 0.6A 나와 있고요. 전압은 3V이기 때문에 3V. 0.6분의 3이라서 5옴 나오는 거고.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전류가 0.2 암페어고요. 전압은 3V이기 때문에 15 나오겠네요. 15옴입니다. 3배 차이 나네요. B의 저항값은 15옴이다. 맞고요. 니크롬선의 길이는 A보다 B가 더 길다. 저항이 클수록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도선의 길이와 저항은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B가 더 긴다. 맞습니다. 회로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는 비례관계. 맞죠? 이거 ohm의 법칙이죠. B가 A보다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이 B가 더 크다. 맞습니다. 니크롬선 A를 연결했을 때 A는 지금 저항이 5ohm이죠. 전압이 20V래요. 1대 전류는 100A다. 틀렸죠? I는 R 5ohm분의 20V라서 4A입니다. 됐을까요? 답은 5번입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전지이고요. 위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 보겠습니다. 전압이 낮은 틀렸어요. 전압이 높은 전지로 교체해야 됩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커지겠죠. 비례관계니까요. 저항값이 낮은 전구로 교체한다. 저항이 낮으면 저항과 반비례한다. 뭐가? 전류는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항이 낮아지면 전류는 커집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전구 한 개를 직렬 연결해서 추가한다. 이거 볼게요. 하나가 원래 연결되어 있었고 여기 4V짜리 전압이 걸려 있었어요. 그럼 얘가 4V를 다 가져간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전구가 두 개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전체 4V 중에서 얘가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전압을. 그래서 2V, 2V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전류도 같이 줄어들죠.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안 되고요. 병렬 연결해도 뭐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저항이 똑같다면 니은만 맞아서 답은 1번 체크. 다음 8번 볼게요. 보자.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가 500mA 연결되어 있으면 500mA 단자 눈금 읽으면 됩니다. 0, 100, 200, 300, 400, 500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0mA 고요. 다음에 여기는 30V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0, 10, 20, 30 중에서 20V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100mA와 20V. 답은 3번이고요. 보통 이렇게 주고 나서 저항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전기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220V. 병렬의 특징 찾으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 그랬어요. 모든 가전기기에는 서로 다른 전압 틀렸죠. 같은 전압 모두 220V의 전압이 제공됩니다. 텔레비전의 전선이 고장나면 라디오와 냉장고도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요.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 꺼줘도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전기기를 병렬로 하나 추가 연결한다. 그럼 여기가 다른 게 뭐 추가로 연결돼 있다. 치자. 그러면 전체 저항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저항이 병렬에서 추가로 연결되면 전체 저항이 줄어듭니다. 됐나요? 전체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세지죠. 자, 가전기기 하나를 병렬로 추가 연결하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작아진다, 커집니다. 틀렸어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회로를 끊어서 사고를 막아주는 차단기는
아니죠. 기억하면 얘만 꺼지겠는데요. 안 됩니다. 니은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3개 다 꺼지죠. 기억 틀렸어요. 니은에 흐르는 전류량은 모든 가전기에 흐르는 각각의 전류량의 합과 같다. 같습니다. 여기 2A, 얘도 2A, 2A, 2A라고 하면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전류를 모두 합치어 보면은 6A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류량과 같다. 5번 정답입니다. 10번 볼게요. 회로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계와 전압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연결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이거든요. 전압계가 병렬로 연결돼야 되는데 틀렸죠? 여긴 제대로 됐고 제대로 됐어요. 됐고 됐어요. 됐고 틀렸고 예, 틀렸네요. 일단 전류계와 전압계의 위치 가지고 일단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끝부분이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죠. 그런데 전압계의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이 일단 틀렸고요. 3번 볼게요. 전압계 여기 플러스죠. 여기가 플러스면 얘는 전압계는 됐어요. 전압계는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류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류계 이쪽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랑 연결돼야 되거든요. 옆에 거 보여줄게요. 자, 자세히 보면 플러스죠. 플러스. 여기도 전류계도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 전압계 여기 마이너스. 전류계도 여기 마이너스. 제대로 된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11번 볼게요.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만 생긴다. 아닙니다.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1번은 틀렸고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 아닙니다. 자기력이라고 해야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어요. 자석의 세기가 세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 맞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S가 아니라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 자석 주위의 자기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가야 됩니다. 다 틀렸어요. 맞는 건 3번밖에 없습니다. 12번 볼게요. 자, 코일하고 자석 갖다 놨고요. 지금 A에서 어디가 N극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튀어 내려올 건데요. 전류가 이 코일 중에서 막대기 뒷부분으로 올라가요. 그럼 손을 뒤로 감아야 됩니다. 자, 손을 뒤로, 오른손이죠. 오른손을 쫙 핀 상태에서 4개 손가락을 뒤로 감은 다음에 앞으로 4개 손가락을 내려오게 감아 놓으면은 엄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요 오른쪽이 N극이 되고요. 왼쪽은 S극이 되겠죠. 여기도 N극이고 여기도 N극이니까 둘 사이에는 뭐 청력이 작용할 수가 있겠다. 자, 코일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렇죠. 이 코일 주변에 막대 자석과 동일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코일과 자석 사이의 인력 틀렸어. 둘 다 N극이기 때문에 청력이 작용해야 되고 A 위치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의 N극은 오른쪽,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들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N극이 디귿 맞아서 기억 디귿 답은 4번. 13번 안 하겠습니다. 1단원이고요. 14번도 패스, 15번도 패스. 모두 이온 파트 1단원이었습니다. 16번 볼게요. 이거를 안 지웠네요. 자, 식물의 잎에서 물은 물관을 통해서 흡수될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올 거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포도당, 양분이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산소이기 때문에 물, 이산화탄소, 포도당, 산소 2번. 이걸 못 지웠어요. 넘어갑니다. 17번. 자,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고서 발생한 기체, 산소겠죠. 자, 산소가 발생합니다. 자,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던 불씨 혹은 향불에 갖다 대보면 그 향이 다시 타오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향의 불꽃에 데워본다. 1번입니다. 석회수에 통과시킨다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뿌옇게 흐려지겠죠? 자, 지금 나오는 것은 산소이기 때문에 1번. 다음 넘어갈게요. 자, 가나다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나? BTB 용액 검정말을 넣은 시험관 2개. 처음에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서 BTB 용액의 색깔은 처음부터 노란색으로 돼 있었을 겁니다. 노. 가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자, 나는 검정말을 집어넣어 놓고 햇빛을 비춰 두고요. 착착착착착 비춰 두고서 막아 놓은 것도 없어. 빛 받았죠? 이산화탄소 있어요. 물도 있기 때문에 나에서 광합성할 겁니다. 색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자, 다도 검정말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빛을 막아 놨어요.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 놨기 때문에 빛을 못 받아서 광합성을 못 합니다. 그럼 색깔은 노란색으로 변화가 없어요. 넘어갑니다. 볼게요. 간단하네요. 노, 파, 노. 답은 2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광합성을 하나, 뭐가 있어야 되나, 뭘 사용하나, 그런 내용이겠죠. 자,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이 실험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광합성 결과 포도당이 생성되기는 하지만 이 실험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산소 기체가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 실험 갖고 확인이 안 되고, 광합성은 빛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이 녹말이 아니라 포도당으로 저장되겠죠. 맞는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20번 볼게요. 맞는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온도가 있는데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리을처럼 CO2 농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온도 아니고요. 빛의 세기 이것도 아니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거는 요거하고 온도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4번. 21번입니다. 이 실험도 이 문제도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문제를 한 10번 이상 풀어봤을 거예요. 기출 풀어봤으면. 그죠? 그 다음에 내공의 힘까지 다 풀어봤으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2년도 단원별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럼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못해도 같은 문제를 적어도 한 10번 이상은 풀어봤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학교 가서 시험 볼 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물풀 갖다 놨고요.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이 물풀이 광합성하겠죠. 광합성하고 나면은 처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곧바로 녹말로 전환돼서 엽록체에 저장될 겁니다. 자, 에탄올에다가 집어넣고 나서 물중탕하죠. 에탄올에다가. 그럼 색소가 빠집니다. 엽록소가 제거됩니다. 자, 이거 왜 하나? 엽록소는 초록색이거든요. 광합성해가지고 엽록체에서 녹말이 만들어졌어. 근데 엽록소가 들어있어. 초록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려가지고 청남색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청남색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과 엽록체가 만나면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 초록색의 엽록소가 있어 버리잖아. 그럼 색깔 관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엽록소를 미리 빼버리고 제거를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탈색이라고 합니다. 에서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떨어뜨려 갖고 청남색을 더 자세히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만들어진 양분이 녹말이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두는 까닭은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뭐 할 때? 광합성할 때. 나에서 에탄올에 물중탕하는 것은 에탄올의 엽록소가 녹아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죠. 다에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관찰하면 엽록체가 초록색이 아니라 청남색을 떼야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22번 볼게요. 비비추 잎이죠. A는 공변세포입니다.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겠죠. B는 기공이고요. C는 표피세포. 자, A는 대부분의 식물 잎 앞면 아니죠. 뒷면입니다. 뒷면에 공변세포가 대체로 분포하고 기공도 뒷면에 많이 있습니다. A는 안쪽 세포벽이 더 두껍습니다. B는 기공은 공변세포의 모양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고, B,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산소, 수증기 같은 기체가 왔다 갔다 합니다. C는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어서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23번. 그래서 답은 1번이었어요. 23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증산작용은 기공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렇죠.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식물체 내에서 수증기가 빠져나간다. 그렇죠. 증산작용은 식물체의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 효과?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낮추는 효과가 있다. 낮아지는 것을 막지는 않죠. 높아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기억 니은이라서 3번입니다. 24번.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것으로 볼게요. 광합성은 양분을 합성합니다. 언제 하냐? 낮에 하겠죠. 빛이 있을 때 2번 정답이겠지. 자,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공변세포 같은 부분에서 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죠. 어떤 에너지? 빛에너지. 사용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 사용될 거고. 자, 1번 호흡할 때는 양분을 분해합니다.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겠죠. 항상 합니다. 장소는 식이죠. 장소인가요? 장소는 모든 세포가 아니라 모든 세포 맞는데요?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하긴 합니다. 둘 다 모든 세포로 되어 있네요. 자, 에너지를 저장한다. 에너지 흡수한다. 에너지를 저장한다, 분해한다, 만들어낸다. 에너지 저장한다. 방출한다라고 돼야 되겠죠? 방출. 자, 여기가 방출이고 흡수가 여기가 광합성에서 에너지 흡수, 호흡에서 에너지 방출. 됐나요? 자, 사용되는 기체는 호흡할 때는 산소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걸로 체크된 것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 마지막입니다. 식물에 따른 양분의 주된 영양 저장 형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연결한 것은 콩, 단백질 끝 1번이고 포도는 포도당, 감자는 녹말, 고구마도 녹말, 깨는 지방입니다. 나오는 학교가 간혹 있어요. 자, 25번까지였습니다.